춘향전 프린트 한번 볼게요. 내용 정리하면서 봅시다. 초성이라서요. 빨리빨리 하면 되죠. 판소리 사설이 보시면 되죠. 판소리 사설이 구전되다가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예요. 문자로 정착해요. 그래서 설화를 바탕으로 해요. 근원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설로 정착된 거 이런 거를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선후관계 파악해야 돼요. 판소리가 먼저예요. 알겠죠? 자, 여러 사람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서 구전되다가요. 형성된 적층낙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구전은 변동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되죠.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여요. 그래서 약간씩 다른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걸 이본이라 하죠. 그 다음에 주제적인 측면에서 서민적인 것과 양반적인 것의 어떤 양면성이 드러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문과 산문. 왜 운문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판소리가 원래 창이에요. 노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문이 사음보의 사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기 사음보의 사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판소리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한문투의 언어와 평민층의 어떤 이야기가 섞여 있다.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의 비판과 풍자, 해역과 풍자, 그리고 또 하나 편집자적 논평. 다른 말로 하면 서술짜기. 를 통해서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제라는 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의 이제 계승 과정인데 근원서랑 요 밑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원서부터 먼저 해볼게요. 염정설화예요. 염정설화는 뭐냐면 사랑을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관탈민녀설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이 평민의 안효자를 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녀설화, 정절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암행어사설화죠. 자, 그 다음에 원한을 푸는 거, 신원설화라고 합니다. 신원설화, 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춘향전의 주제가 중요해요. 춘향전의 주제, 신분적 극복. 자, 신분적 제약이, 초성이 못해놨어요.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그 다음에 초월적 사랑.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초월적 사랑. 그 다음에 계급적 갈등을 극복하는 인간 해방 사상.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 해방 사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자,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압박과 해유를 물리친 지조와 절개. 그 다음에 백성을 수탈하고 안여자를 괴롭힌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개론적인 건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 태기 월매가 얼마고요? 월매가 기생이 넘나 성찬판. 그죠? 기생과 양반 사이에서 나서요. 근데 이제 조선 사회에서는 엄마의 그 신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노비종무법이라는데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신분적 한계를 지닌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뛰어난 용모의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남원부의 아들 이몽룡은 강원도에 나갔다가 춘향에게 첫눈에 반해요. 자, 자기가 반한 여자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여기 자유연애다가. 그리고 욕망에 충실한 몽룡의 모습도 엿볼 수 있죠. 자, 그러나 몽룡의 교지를 받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면서 이별하게 되고요. 춘향을 재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좀 새롭게 부임한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네요. 춘향은 오기가 거칩니다. 몽룡은 장원급제 암행어사가 되고 신분을 숨기기 거짓골로 춘향이를 다녀오죠. 시신을 잘 거두어 달라 하고 얘기를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뭐냐면 이몽룡의
산산에 묻어달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죽어서라도 신분이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아이고 여기 개성기가 있었네요. 춘향이는 어두침침한 한밤중에 서방님을 본 게 같이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말이. 밝은 하늘 사람 낼 때 공평한 것만. 다이시세는 무슨 죄로 이 팔청춘에 임보내고 이렇게 이 현장이 무슨 일이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죠. 희망 없게 됐다 라고 해서 죽게 됐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몽룡이가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시죠? 반생반사 겨우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반생반사라는 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거고, 춘향의 처지를 나타내주는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자, 집에 와서 칠정에 들어간 이방이 승방불을 하는 말이야. 야, 어사또가 새로박 입시라더니.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관리들이 이몽룡이 어사또라는 사실이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이몽룡이 어사또라는 소식이 소문이 났다. 또 이미 드러나. 이렇게 볼게요. 삼경은 이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등불 켜놓고 충양어미 앞세우고 다 떨어진 옷과 갓을 쓴 그 사람이 아마도 수상하니까 조심하소. 그놈들 알긴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수공간 뭐뭐 거동고소 판소리 전문체. 관계에게 말을 건네는 거고요. 판소리 전문체. 제가 들어간다. 아까 옥주병 서성이던 거린이 실로 개의하더만 따라오죠. 자세히 보시오 라고 해서 장청도 알고, 그죠? 이방도 알고, 장청이라는 그 행수 공간도 알고, 그지? 모두들 귀신으로다. 어떻게 다 알지? 라고 얘기하죠. 현사에 가니까 호장 역시 그래. 모든 관리들이 알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보시면 태기월매와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자, 아빠가 성참판 사이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아빠가 이제 성참판이죠. 그래서 양반이에요. 근데 어머니 신분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 신분을 지닌 거죠. 근데 종고선 시대에는 노비 종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신분을 따라죠. 그래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인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아까 얘기했던 거 용모가 뭐예요? 뛰어난 용모와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아까 그래서 제자가인. 그죠? 디귿에서 할 수 있는 반영된 사상. 자, 한눈에 반해서 자기들끼리 혼인 그 백년가액을 맺었다고 했어. 자유연의 사상. 자, 이 소설에서 유교적 가치, 아까 효를 중시하는 거,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입신양매. 자기 벼슬하기 위해서 남원을 떠나서 한양으로 가죠. 근데 자신의 개인적 욕망도 추구할 줄 아는. 왜냐면 춘향이랑 백년대로를 빠져버리죠. 그런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개성적인 인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위로 올려서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리을에 나타난 갈등이 어디? 자, 수청 요구 거부하는 거죠.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춘향과 권력을 이용해서 춘향에게 수청을 받으려는 변사또와의 어떤 외적 갈등이 들어갔고요. 이것과 관련된 이제 춘향의 주제, 압박과 회유 꼬드김이죠. 회유를 물리친 절개와 지조와 절개라는 주제. 춘향의 주제가 잘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천반당부했다. 선산에 묻혀서 신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춘향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자, 아이고 나 이제 희망 없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거린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몽룡이 어사또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춘향의 처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보였어요.